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상 법률관계 이런 항목하에 이제 1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 1번, 2번, 3번, 4번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안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행정상 법률관계 틀린 거 올라라 그랬는데 키워드 뭐야? 첫째 줄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해라 하고 허가해 주는 거. 응? 그러니까 국가 재산인데 행정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재산을 원래 행정 목적으로 제공된 재산은 특정 개인에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야. 원래 행정 목적으로만 제공해야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정인에게 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다 이거야. 그래서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이거부터 성질을 빨리 파악해야 돼. 이게 뭐이죠? 말은 허가라고 하지만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야, 내용적으로. 응? 그러면 이게 허가든 특허든 이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건데 다 뭐예요? 신청을 받아 공권력 행사로서 사용권을 주는 거란 말이야. 공권력 행사 조치죠? 처분이야, 처분. 그러면 그 사용 수익 허가하고 그 사용 수익 허가하는 자에게 사용료 한 달에 얼마씩 납부해라 부과한 거. 이것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야.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 승복 못해 하고 싸우려면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돼. 공법 관계고 권력적 관계니까. 그죠? 그래서 사경제 주체로서는 사법상의 이 의무 이행하라는 청구가 아니다. 맞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에요. 동그라미 2번은 여기는 뭐 그냥 용어도 나왔어.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은 뭐 납부하라고 강제로 의무 부과하는 처분이잖아. 그랬는데 부과 처분이 취소가 돼버렸대. 이미 냈는데. 그러면 안 내도 될 걸 낸 게 된 거야. 응? 그래서 결국 뭐야? 잘못 납부한 거 부당이득이야.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부당이득 문제는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야? 민사소송으로. 응? 행정적 원인에 의해서 부당이득이 생겼든 그렇지 않든 모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어때요? 사법관계로 본다. 민사소송을 청구한다. 3번은 강조했던 것 같다. 첫째 줄 중간에 키워드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있잖아. 이 단어가 결정적이야. 이 단어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 생각해야 돼. 하나는 이거 뭐야? 이거 부당이득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관계 아니고 이거는 법에서 특별히 정해놓은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 국가가 반환해줘야 될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 상대방이 반환받을 권리는 공법상의 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 그래서 부가가치세, 환급세 이 단어 딱 나오면 부당이득 아님.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함? 당사자 소송으로 청구해야 함. 응? 공법 관계로서. 따라서 3번 정답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므로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다 말이야. 부당이득 문제 아니다. 민사소송 X.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청구해야 된다. 응? 3번. 이거 워낙 많이 나와 이거. 3번은.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결정적 힌트다. 관리처분 계획안. 이거 누가 짰어? 조합이 짰어. 계획안. 그래서 조합원 총회 결정을 받는 거야. 근데 조합원 총회 결정 받고 또 다시 뭐 해야 돼?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를 또 받아야 돼. 그 인가를 받으면 이제 이 안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면서 관리처분 계획이 독자적인 처분이 되는 거지만, 그러면 그거가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을 갖고 항고소송으로 싸우면 되는데 여기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거지. 그냥 관리처분 계획 안을 짰고 조합이 총회 결의까지만 거친 거야. 근데 이게 총회 결의가 엉터리로 결정됐다 이래갖고 다투려고 하면 총회 결의가 무효다라고 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래. 응?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안이 포인트 되는 단어야. 안.
단계까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총회 결의가 문제 있었다 하면서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관계로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응?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러면 비슷한 것도 나온다. 문제 2번. 판례에 따르면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게 뭐냐? 2번이지 뭐. 1번에서 했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거. 응?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분명하다. 그죠? 네. 그럼 1번 이거 좋지. 이거 중요한데 성격. 응? 이거 물어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 하면은 특허. 표현은 계약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바로 뭐부터 논리적으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은 행정재산. 응? 행정재산. 그러면 이 행정재산을 특정인에게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위에서 말한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내 주는 거래. 신청을 받고 그 주차장 운영권을 자기한테 달라고 신청하는 자한테 신청받고 너한테 주차장 운영권 준다 이거야. 그래서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다. 특허 처분이니까 권력적인 공법관계지. 그래서 이거 다투려면 항고송으로 다투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청원경찰인데 국가나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뭐야? 이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보고 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이거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항고소송으로. 그죠? 4번은 농지개량조합과 거기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다라는 게 또 판례야. 응? 그래서 답 2번. 문제 3번 비슷한 문제. 이번에는 공법관계로 본 것만으로 짝진 거 그래. 공법관계 본 거로. 응? 그죠? 공법관계로 보면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거 그 5개 중에 2개래. 우선 확실히 아닌 거 있다. 뭐 다 이거 뭐야? 안내들의 세금 납부했으니 국가가 부당이득 얻은 거다.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문제야. 다는. 그러니까 이거 사법관계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따라서 다가 들어가면 답이 안 돼. 그래봐야 하나네. 1번. 자, 그 다음에 다 빠져야 되고. 조금 아까 했던 거 라 들어갔다. 라는 공법관계죠. 라는 들어가야 돼. 답지. 응?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 나는 어떤 조치일까? 예를 들면 국가 땅인데 개인이 지 멋대로 차지하고 이용을 해.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 왜 허락도 없이 국가 땅을 마음대로 차지하고 이용해? 너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재하는 의미로 너 돈 내. 돈 부과하는 거야. 그게 변상금 부과인데 이건 뭐야?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야. 응? 안 내면 막 강제 압류 들어가고 막 강제 징수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변상금 부과 이 단어로만 기억해. 변상금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 응? 그래서 공법관계 나하고 라 3번이 답이. 그죠? 일단 답은 3번 나왔고 1번 가는 뭐야? 공사잖아. 공사. 지하철 공사. 그러니까 이런 한국전력공사 무슨 한국방송공사, 한국조폐공사, 공사 무슨 공사나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그게 그렇다고 완전 사기업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게 공무원 관계하고는 다른 거로 봐. 그래서 이거는 사기업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봐서 그 사법상의 근무 관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 공사 직원이 해고당했다? 그럼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대. 그래서 공사가 힌트 단어. 공사, 공단. 그래서 이거 사법관계. 그러면 남은 거 뭐 있어? 마는 입찰 보증금 국고기속 조치 이렇게 나왔지. 또 시험에 꽤 많이 나온 건데 이거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뭐가 있냐면 과거의 예산회계법, 지금은 이제 국가재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법인데 이 과거 예산회계법, 지금의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하고 계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국가가 어디 고속도로 건설한다. 이거 공사할 업체 신청해라. 건설회사들한테 즉 공고하는 거지. 그러면 어느 건설회사가
우리가 공사 맡겠다. 얼마에 공사하겠다고 신청. 이게 이제 응차라는 거지. 입찰에 참가하는 거야. 예. 그런데 그러면 입찰에 참가할 때 다 보증금을 내고 일단 참가해요. 다 뭐 얼마씩 그 공고하거든. 그 공고를 해서 그 보증금을 국가에 내면서 자기한테 공사 달라고 신청을 해. 근데 심사 결과 거기서 이제 떨어지는 업체들은 그 보증금 받았던 거 다 돌려줘.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정된 업체 있잖아. 선정된 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야. 이제 공사를 하기로. 뭐 계약 쓰고 그 다음에 뭐야? 계약대로 다 공사 마치면 그 보증금 반환해 줘. 근데 계약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그 받아놨던 거 국가가 가져버리는 거야. 그게 국고귀속조치야. 그러니까 이 앞서 예산회계법에 따라 공사 계약 맺은 거 있지? 그게 사법상 계약이야. 뭐 도로공사 계약 이런 거 맺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보증금을 받았던 거, 응? 그러니까 계약했던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국가가 손해배상조로 국가가 가져버리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왜 안 돌려주냐 이래가지고 그 소송을 해서 돌려받으려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결론이 그래. 그래서 예산회계법 나오면 또는 국가재정법 이렇게 나오면 사법상 계약 이렇게 파악을 해. 그러면 그에 따라 계약 맺고 계약대로 이행 안 하면 보증금을 국가가 가져버리는 조치. 이거 사법관계에서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이래서 사법관계. 응? 그렇게 연결을 시키기 바랍니다. 3번. 그 다음에 문제 4번. 공법관계, 사법관계. 자, 1번은 했어. 맞죠? 2번은 또 이제 결정적 힌트. 부가가치세, 환급세. 뭐야 이거? 공법관계, 당사자 소송 다다닥 나오는 게 기계적으로. 실제 시험장 가면 이거 생각할 시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럴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 판례. 그래서 판례 공부하면 딱딱 포인트 하나만 딱딱 연결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 응? 자, 2번 답이지. 잘못됐잖아. 위에 문제랑 뭐 중첩이 되죠. 3번 실입 무용단으로 누군가를 위촉하는 거는 계약하는 거야. 계약. 이게 공법상의 계약 관계 맺는 거야. 실입 무용단으로 위촉. 공법상 계약. 오. 그랬다가 뭐 했어? 이제 너하고는 그만하자. 해촉을 했대. 해촉은 뭐 하는 거야? 계약 해지. 그럼 계약 해지하는 건 계약 맺는 것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거고.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실입무용단 측에서 당신하고는 계약을 그만하겠다. 이것도 공권력 행사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그만하자 하는 의사표시. 대등 관계에서 의사표시 공권력 행사 아니니까. 근데 이 관계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 공법 관계니까 다투어야 될 건 행정소송인데 공권력 행사 조치로 안 보니까 대등한 관계의 신분 지위 다투는 거잖아. 공법상의 신분 지위.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다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은 공무원 나오고 소방공무원 공무원 나오고 수당 못 받은 거 있대. 그럼 물론 이랬으니까 수당 받을 권리는 당연히 법에 의해 인정된 거고 못 받은 거 달라고 청구하는 건 당사자 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그냥 지급 청구 소송을 바로 하면 된대. 응? 공무원, 수당, 당사자 소송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답 2번. 그 다음에 자 문제 7번, 8번이 또 새로 추가된 문제였습니다. 자 7번 개인적 공권 옳은 거. 1번 땡. 자 우선 결정적인 힌트 단어. 이제 실제 문제에 이런 말을 써줄지 안 써줄지 모르지만 헌법상의 기본권이 몇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 이게 자유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사회적 기본권. 응? 그 사회적 기본권은 성격이 어떻게 돼? 헌법에서 한 줄 뭐 이렇게 무슨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선언된 것만 갖고는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건 없어. 다시 법률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비로소 어떤 이익이 보호되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인지가 그때서야 드러나. 헌법에서는 추상적 선언만 해놓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규정만 갖고는 아직 그 권리의 내용이 구체적이 됐다고 말할 수 구체성이 없다. 응?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뭐라고 써요?
딱 한 줄 있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면 일할 권리 아니야. 근로의 권리 있다 그래서 나 직장 줘 요구하는 권리 인정될 수 없다는 거지. 응? 근로의 권리라는 속에 당연히 자기 직장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자기 직장을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 규정만 갖고는 바로 인정될 수 없다. 응?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그러니까 퇴직금 받을 권리도 그렇다는 거야. 헌법이 정한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거로부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정해놔야 돼.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 이런 거 정해놓고 거기에서 뭐 얼마 이상 입사해서 근무하고 뭐 한 사람에게는 퇴직금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응? 그래서 헌법 규정으로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응? 법률이 다시 정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X 2번은 이거 지난 시간에 개인적 공권은 가장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이제 법이 보호하는 이게 권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게 보통이지만 그 외에도 뭐야 입법권 같이 관습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고 공법상 계약 맺고 권리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지? 또 우리가 특허 처분 같은 법 집행행위로부터 개인의 건적 공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권리 인정될 수 없나? 관습법 같은 불문법에 의해서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죠. 응? 그럼 3번은 이게 옳은 거. 공법상 계약, 그럼 당사자하고 합의해서 무슨 행정법상의 권리를 갖기로 하자. 합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3번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둘째 줄에 사익보호성 나지. 필요해 안 필요해?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개인적 권리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 하나는 국가 측의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이게 사익보호성.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개인의 권리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익보호성은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인정돼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에요. 응? 근데 이게 필요 없다니까 X. 그러면 8번은 틀린 거. 자, 1번 키워드는 연탄공장 건축허가 사건. 응? 그럼 동네에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내줬어. 행정기관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아니 이 쾌적한 동네에 웬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냐. 이거 법이 보장하는 환경이익 침해하는 거다 하고 소송을 냈어 주민들이. 그런데 이 주민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였어.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되면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는 건데, 근데 연탄공장 건축허가 그 건축법 또 뭐야 그죠 도시계획법도 관련된 법, 이 법 아무리 봐도 주민들의 환경이익을 보호해라는 규정은 딱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을 할 때는 뭐 소음, 진동, 먼지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일정 기준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법이 있다라고 법 해석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러므로 주거지역 내 연탄공장 건축을 내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침해받았다고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소송할 적이 인정한다. 결론, 연탄공장 건축허가 지역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인정. 그런데 뭐야 잘못했지.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다. 잘못 쓴 거야. 법이 보호하는 이익으로 인정됐어요. 그래서 X. 답은 1번이네. 그 다음에 2번은 담배. 그러면 담배 이게 나오면은 일반 소매인과 일반 소매인 관계. 그치? 우선 첫 번째는 먼저 허가받은 자는 담배 일반 소매인 허가받은 자야. 근데 또 옆에다가 새로 일반 소매인 지정을 또 해줬어. 담배 파는 자를. 이건 어떻게 돼? 안 돼요? 일반 소매인끼리는 법이 거리를 띄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거리 이내에 또 일반 소매인 지정을 했으면 기존 업자는 그 거리 띄어서 허가해 주도록 한 취지가 뭐야? 기존 업자의 어느 정도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니까 소송할 적이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 일반 소매인 또 끝에 또 일반 소매인 신규 일반 소매인 거리 제한 규정이 있음. 기존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임. 그럼 소송 제기할 원고 적격 있음. 이렇게 되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 대비시킨 건 뒤에
첫째 끝쪽에 일반 소매인이 아니라 누가 나오면 구내 소매인. 응? 구내 소매인이 뭐 바로 옆에 빌딩 들어서고 그 안에 매점에다가 담배 팔도록 허용하는 거지. 구내 소매인하고 기존의 일반 소매인 간에는 거리를 띄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가까운 빌딩 안에 담배 팔도록 허용했느냐고 기존의 담배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가 송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 소매인 간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 근데 구내 소매인하고 사이에서는 인정 안 함.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소매인끼리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분뇨 관련 영업허가 받은 기존 업자. 그지? 이거 뭐야? 이것도 관련 법에 이 분뇨 관련 영업허가 관련 법에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또 신규 허가 내주면 기존 업자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대. 그 술, 담배, 약동과 관련된 허가잖아. 담배 나왔지. 담배는 이제 구내 소매인 빼고 일반 소매인끼리 담배. 그 다음에 똥, 분뇨. 분뇨, 그지? 보통 허가받은 자의 이익은 공익보호를 위해서 아무나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데 따라 허가가 돼서 금지가 풀린 사람이 자유롭게 해서 얻는 이익, 이건 공익보호의 결과로 얻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통 원칙이 그렇잖아. 그러나 예외, 허가받은 기존 업자의 이익,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인정되고 주류 제조 면허, 술과 관련된 면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배, 여기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약종상 영업허가라는 게 있어, 그치? 그건 거의 잘 안 내고 분뇨 이거 냈다, 그치? 자, 그러면 3번 5,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딱 읽어보면서 키워드가 뭐냐면 한의사야, 한의사.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 한의사 면허 내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시작이 돼. 한의사 면허 내주는 건 특허 내주는 거다. 니네만 한약 만들어 팔 독점권을 주는 거다? 아니야, 특허가 아니라 허가. 금지 풀어주는 데 불과하다. 응? 보통의 허가. 한의사 면허 이꼬로 금지 해제에 금지 해제 이꼬로 허가. 그러면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자유롭게 영업해서 얻는 이익보다 반사적으로 누린 이익. 즉 아무나 한약을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공익을 위해서 법으로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얘네들은 허가가 됐으니까 자유롭게 만들어 팔 수 있는 이익을 보는 거야. 그건 법이 보장하는 이익이 아니라 공익보호 때문에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 그런데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양약사들한테도 한약을 만들어 팔도록 허용. 그래서 기존의 한의사들의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그동안 누려온 이익이 반사적 이익 침해받는데 불과하니까 그에 대해 소송할 자격 없다. 원고적 격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반사적 이익에 불과. 사실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란 얘기야. 이꼬로가 돼. 자,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들어가면 15번이 지난번에 안 한 거예요. 응? 자, 15번 보세요. 15번 보기 중 판례에 의할 때 권리 의무 승계가 인정된 것만 고르면. 응? 권리 의무. 우리가 권리 의무 승계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대인적인 거냐 대물적인 거냐 이런 것도 관련 있죠. 대인적인 거는 오로지 상대방 본인에게만 권리 의무가 인정되지 뭐 다른 자에게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잖아. 근데 대물적인 건 뭐 사고 팔고 그러면 더 권리 의무가 더 넘어가고 하잖아. 승계되잖아.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판례를 보면 가하고 라는 여러 번 강조해서 그지? 가의 과징금 납부 의무 채무라 그래. 과징금 채무. 아, 라에 있구나. 라의 끝에가 다른 거 필요 없어. 과징금 채무.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는 승계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승계되는 거.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승계 안 되는 거. 일신 전속적인 거. 딱 이 둘은 항상 꼭 쌍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그죠? 그것만 봐도 답 고를 수 있나? 응?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행강제금은 승계가 안 되는 거. 그럼 인정된 거라 생각. 가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그리고 라가 들어가야 돼. 응? 가 빼야 되니까 1, 4번은 답이 아니고 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2번하고 3번 둘이나 있네. 응? 그러면 봐야 된다. 우선 또 쉽게 알 수 있는 힌트가 다번이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받고 각종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면 한번 유공자로 지정이 되면 대대손손 승계돼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계속 받고 여기 계속 보호받나? 어휴, 그럴 수 없죠. 응? 네, 그래갖고 이거는 국가유공자, 이거는 일신전속적인 거. 응? 그래서 본인이 혜택을 못 받으면 뭐 그 일대에 한해서만 일대 손해에 한해서만 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다는 일이지, 그게 막 영원히 이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권리다 해서 승계가 안 된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다는 들어가면 안 돼요. 국가유공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승계 안 되는 거, 일신전속적인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는 건 나가 뭐겠어? 응? 원상 회복 명령 받고, 그러니까 산을 막 허가도 없이 막 파헤친 거야. 나무 베고. 그래서 적발이 돼가지고 원상 복구해놔 하고 의무가 부과된 거지. 근데 그 복구 의무 부과받은 자가 원상 복구를 안 한 채 사망을 하면 그 상속인에게 그 복구해야 될 의무가 승계된다는 거야. 이거는 성질상 승계 인정된 거. 그렇게 해서 2번을 답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20번부터 쭉 또 안 하는 문제가 추가됐어요. 20번. 여기는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 또 연관되는 거 뭐 신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자, 20번. 사인의 공법행위 틀린 거 고르래. 1번. 이거 지난 시간에 했다. 통일된 법이 있어 없어? 없어. 뭐 개인의 신청 신고 등 이런 거 통일된 법 없는 걸 일반법 없다고로도 말하고 총칙적 규정이 없네, 뭐 통칙적 규정이 없네, 딱 그런 말이야. 뜻은 다 통하는 거. 1번 동그라미. 2번.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하고 성질이 같지만 목적은 같은데 행위의 성격이 틀려요. 행위하는 자도 다르고, 그죠? 뒤에 있는 공정력 이런 거는 누가 하는 행위에만 인정되는 거야. 누가 한다기보다도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에만 인정되는 거죠. 행정행위 내지 처분에만 인정되는 특수한 효과잖아. 근데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라도 공정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인정된다. 2번이 답이에요. 응? 그러니까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 아닙니다. 공정력 등은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야. 그럼 인정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사망 부관 못 붙이는 게 원칙이야. 뭐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하면서 뭐 조건 달고 신청하고 막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지. 부관 못 붙이는 게 원칙. 5. 그 다음에 4번도 이거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행정기관에게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어. 응?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나중에 다 처리 끝났는데 그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인정 안 됩니다. 응? 그래서 민법에서는 개인 간에 자기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를 한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그거 무효로 한다고 돼 있어. 근데 그거 개인이 행정기관에 신청 신고 이거 하는 거는 인정 안 해. 응? 그 규정을 적용 안 해. 민법 규정 적용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거짓으로 이혼 신고해서 처리 끝났는데 나중에 이거 우리 가짜로 이혼 신고한 거였다. 이거 이혼 신고 무효다. 이거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4번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답 2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문제 21번 신고에 대해서 물어봤다. 틀린 거 2개 있다. 4개의 사항 중에. 자, 1번 가. 이거 지난번에 한 것도 같은데? 네. 근데 지문은 뭐 똑같지는 않은데 한 거야. 그래서 가. 우리 행정절차법은 첫 번째 신고와 관련된 절차 규정은 있다. 그런데 자기 완결적 신고, 즉 신고서만 딱 요건 같은 내면 신고 끝나는 그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자기 완결적 신고 이꼬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해서만 규정을 했을 뿐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해서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이꼬로 자기 완결적 신고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다. 가X.
나 맞아요? 건축신고 반려. 원래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건축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사항이야. 따라서 이게 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건데, 근데 신고서를 적법한 신고서 냈는데 행정청이 반려 거부하면, 원래는 법적으로 따지면 와서 그냥 나는 신고 제대로 다 끝났으니까 건축행위 해도 되지만 무슨 강심장이 그렇게 많겠어. 만약에 건축을 하는데 행정청이 너 왜 신고 반려했는데 왜 건축하고 그래? 그러면서 막 응? 뭐 철거 명령 내리고 안 따르면 막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뭐 처벌하겠다고 막 조치 나오면 이거 불안하잖아. 그때 가서 막 그런 조치가 위법이라고 싸우느니 애초에 반려된 단계부터 싸워가지고 건축신고 반려가 위법이고 신고 이 사람은 적법하게 된 거다라고 확실하게 인정받고 안심하고 건축행위에 나가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건축신고 반려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건축신고 반려, 또 하나 착공신고. 허가받은 자가 이제 또 건축에 착수한다고 행정청에 또 신고해야 돼요. 건축에 착수할 그 착공신고야. 건축신고, 착공신고 반려는 다 처분이다. 응? 따라서 나가 들어가야 되고 가는 빼야 됩니다. 2, 4번 중에 답이 하나다. 그러면 다냐 라냐? 다는 앞에 결정적 키워드. 건축신고 앞에 인허가, 의제효과, 수반한다는 말이 딱 붙으면, 그러면 이게 원래 인허가, 의제효과가 뭐야? 이거 그대로 풀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건축신고서를 딱 내. 그럼 행정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해주면 어떻게 돼? 다른 법이 정한 그 건축과 관련된 인허가, 다른 법에서 정한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만 건축신고서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법의 요건만, 신고 요건만 갖췄을 뿐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안 갖췄는데 건축신고 수리해주면 다른 법의 인허가를 다 받은 거로 쳐주면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건축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어떻게 돼?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다 구비했는지를 따져보고 수리해줄지를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결론 뭐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다른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도 구비했는지 다 따져본 후에 수리해줘야만 신고 효과 인정. 그래서 끝에 수리 요하는 신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라간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 뭐부터 알아야 되냐? 수산 제조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인지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돼. 어느 쪽에 속하는 신고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수산 제조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래. 응? 이게 어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그랬고 수산 제조업, 그러니까 뭐 김 공장을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 수산물 가지고 뭐 가공하는 공장 만들고 이런 거 있지? 그게 수산 제조업 신고야. 응? 어업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판례가 수산 제조업 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그럼 논리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어느 때 신고가 된 거로 인정돼? 적법한 신고서가 행정기관에 제출된 시점에 신고가 끝난 거야. 근데 신고서를 내려갔지. 적법한 신고서를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공무원이 뭐래? 이거 법에도 없는 서류를 보완해 오래. 그래서 결정적으로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신고서를 제출 안 했대요. 이게 키워드야, 이게. 신고서를 제출 안 했다는 사정. 그럼 여기서 이제 갈라지.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한 때 신고 의무 인정된 거야. 끝난 거야. 그치? 근데 신고서를 제출 안 했어요. 근데 억울해. 왜냐면 공무원이 법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면서 그 보완해오라고 요구하니까 신고서를 안 낸 거야. 안 냈다면 신고가 된 거로 인정이 될 수가 없대. 응? 그러니까 끝에 가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적법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야. 결론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제출한 때 신고가 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게 또 판례고요. 응?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문제 22번. 틀린 거 고르래. 1번이다. 또 나왔지. 이제 반복했는데도 이게 보는 순간 답이 안 나오면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예. 그래서 공법행위 일종이긴 하지만 행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만 인정되는 공령이지 않나. 1번 답. 2번 의사능력 없는 자,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는 무효.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나 행정 관계에서나 다 무효로 봅니다. 2번. 그 다음에 부관 못 붙인다 그랬지 원칙적으로.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 아까 한 거고. 답은 1번. 그 다음에 23번은 틀린 거. 1번 어때? 무슨 단어? 빨리. 중요한 단어. 앞에 법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예. 뭐 개발행위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래. 건축신고만 인정이 되면 다른 법에 정한 개발행위 허가까지도 받은. 이게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한 건축신고지 뭐. 그럼 뭐로 해? 결론이 수리 요하는 신고다. 2번. 자, 우선 첫째 줄 지위승계신고가 키워드야. 출발점. 지위승계신고. 그럼 지위승계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 딱 이렇게 나와. 그러면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줘야만 신고된 거로 인정이 되는 거야. 수리 요하는 신고. 그런데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려면 수리해줄 대상인 신고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수리해줄 대상이 있어 없어? 아니 얘네들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계약을 맺고 넘겼다는 거야. 가게를, 영업을 넘겼는데 지네들 계약이 무효래. 그러면 이게 수리해줄 대상이 없는 거야. 행정기관이 수리를 해주려면 수리해줄 대상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 전제 조건 첫째 끝에 사업 양도행위가 무효래. 이게 결정적이에요. 양도행위가 뭐예요? 양도행위가 계약이야. 계약.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넘기는 거로 계약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뜻이야. 그러면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 양도. 그러면 어떻게 돼?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야? 자기네들의 양도계약은 사법상 계약 관계지. 그러니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민사송으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방법. 그런 다음에 거기서 무효라고 인정받으면 이러니까 수리행위도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방법. 근데 그 방법 안 쓰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네 양도계약이 무효니까 수리할 대상도 없는 건데 행정기관이 수리행위를 해줬다. 그럼 수리행위도 무효다. 이러면서 수리처분, 수리행위를 막바로 어떻게 돼? 행정소송, 항거송으로 무효 확인 판결 내려달라고 송해도 된대. 그래서 자, 첫째 줄 사업 양도행위가 무효라면 어떻게 돼? 둘째 줄 민사송으로 먼저 이 자기네들의 양도행위, 양도계약 무효라고 청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고 곧바로 막바로 뭐 해도 된대? 행정소송으로 이 수리행위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내려달라고 항거소송으로 바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은 둘째 줄이야. 민사송으로 먼저 무효 청구를 안 하고 무효 확인 안 받고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무효 확인 소송해도 된다. 아니 근데 없다 그랬네 참. 예. 끝말만 바꾸면 돼. 있다. 그러니까 허용된다는 거야. 예. 2번 답.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취재 판결일까? 원래 영업 허가를 받아 영업하던 자가 원래 자기네 영업장 면적이 줄었다든지 영업장 면적을 늘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돼? 또 그거 변경됐다고 신고서를 내야 된대. 그런데 먼저 종전의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이 변경이 됐는데도 신고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런데 이제 그 가게를 넘기니까 양수인도 어떻게 됐어? 업자가 신고를 중전업자가 안 했다면 양수인이라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신고를 안 한 거지. 몰랐을 수도 있고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이 된 거야. 왜 변경됐는데 신고 안 했냐? 그러면 중전업자가 그 바꾸는 거 나는 그대로 인수한 것 뿐인데 그래도 그 양수인에게 신고 안 했다고 뭐 영업정지 시킬 수도 있고 제재
법이 정한 제재 조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이제 키워드가 뭘까? 명의변경 신고. 저죠 그때. 명의변경 신고. 자, 아까 지위승계 신고, 명의변경 신고 나오면 다 뭐라고? 수리 요하는 신고야. 뭐 이건 예외 없어요. 다 지금까지. 명의변경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 응? 그런데 지금 여기 양도인 나오고 양수인 나오지. 근데 양수인이 아직 명의변경 신고를 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아직 수리가 된 시점이 아닌 거야. 이제 자기네들끼리 계약은 맺었고 자기가 이제 양수인이 신고를 하려고 생각 중이야. 명의변경 신고를. 그런데 행정청이 양도인에게 내줬던 면허를 취소시킨 거야. 허가를.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직은 명의변경 신고 수리가 안 된 상태니까 법적으로는 양도인이 아직은 허가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뭔가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행정기관이 그거를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한 거야. 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어. 그러면 양도인이 물론 취소당한 자니까 양도인이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그걸 그 허가를 승계할 위치에 있는 양수인도 자기네 둘이는 계약 맺고 넘겨받기로 된 상황인데 자기가 넘겨받을 허가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래서 양수인도 뭐야? 양도인에 대해서 허가 취소한 거에 대해서 양수인도 그거 위법이다고 소송으로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소송으로 싸울 이익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양도인에 대한 허가 취소가 있는 경우 양수인도 소송할 이익이 있다. 다툴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야. 2번 참. 예. 그다음 이제 24번은 구체적으로 납골당 설치 신고. 이게 키워드예요. 납골당 설치. 그러면 따다닥. 자, 납골당 설치 신고. 동그라미 1번. 무슨 신고로 판결한다? 수리 요하는 신고. 왜 그렇게 봤을까? 수리 요하는 신고. 야, 여러분 사는 집 근처에 납골당 들어서 봐. 좋아? 맨날 향 냄새 나고 좋아? 예.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돼. 그런 거 고려해서 수리해줘야 납골당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치? 납골당 설치는 주변 사람들의 들어설 곳에 인근 주변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지가 그냥 나 납골당 할래 하고 신고서면 딱 갖다는 그게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여러 관련 이익을 고려해서 수리해줘야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납골당 설치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다. 이거야 핵심은. 그 뒷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지. 수리 요하는 신고라고 보면. 그 다음에 2번은 자, 두 번째 줄에 신고 필증이 중요한 단어예요. 자, 신고 필증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나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나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신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결정하는데 신고 필증이 안 주어져도 상관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돼?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는 언제 신고 끝난 거야?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됐으면 신고 의무 끝난 거고. 나 신고됐다고 필증 주든 안 주든 그건 그냥 이미 신고 의무 법적으로 끝났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느라고 확인해 주느라고 필증 주는 거지. 신고 필증 안 줘도 신고 의무 끝난 거야. 그러면 수리 요하는 신고는 언제 신고 의무 이행 끝난 게 되는 거야? 내가 신고서를 냈고 행정청이 수리해 줬을 때 신고 의무 끝난 거지. 수리해 주는 게 중요해. 수리 다 해주고 신고 필증을 주는 건 이미 신고됐다는 걸 증명해 주는 의미밖에 없지. 신고 필증이 안 나간다 그래서 신고 안 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든 수리 요하는 신고든 신고 필증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신고 필증이 교부 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신고 필증 교부가 없더라도 수리된 시점에 신고 의무 이행되는 거다. 자,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은 키워드가 셋째 줄.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 통지.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종교단체가 어느 지역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싶다고 신고서를 냈어. 그럼 아까 이제 시장이 이거 수리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심사를 하잖아. 응? 근데 심사한 결과 원래는 당신들의
낙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한다. 이러면 이제 깨끗한 건데 수리해 준다는 문서를 보낸 게 아니고 무슨 문서를 보냈어?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시오 하고 이행하라고 통지를 보냈대. 그러면 이게 뭐야? 수리한다는 문서를 보낸 게 아니라 신고된 대로 이행하세요 하고 통지서를 보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야? 당신 신고를 수리했으니 그 신고한 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세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수리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거로 뭐와 똑같이 보는 거야? 수리해 준 거로 보는 거야.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라고 통지한 거 이 거로 뭐다? 수리 처분한 거다. 응? 근데 누가 싸워? 아니, 동네 사람이 싸우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서 뭘 갖고 싸우는 거야? 하주시장이 수리한다는 그 처분을 명시적으로 한 건 없잖아.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싸운 거지. 신고한 사항 이행하라고 문서 보내준 거. 이게 수리해준 거나 다른 거 없느냐? 다를 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수리 처분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소송을 낸 거야. 그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그럼 판결은 뭐야? 이거 수리 처분과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거 소송 대상이 되는 거다 이거지. 신고사항 이행 통지 이거로 뭐와 다를 바 없는 거야. 수리 처분과 같은 거다.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수리 처분과 별도의 다른 처분이 행해진 거 아니다. 수리 처분이다 이거야. 그게 신고사항 이행하라고 통지한 거 이거로 너 신고를 수리해 준다. 수리 처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리 처분이니까 이거 자체가 소송 대상이 되는 거지. 응? 자, 그리고 4번 낙골당 설치 신고 수리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법 규정 같은 데 보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다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돼? 응? 뭐 법이 정한 거리 반경 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환경 이익 침해 우려 있으면 송환장이 인정된다는 거야. 자, 정답은 3번. 즉 마지막 끝에 수리 처분과 별도의 다른 처분한 거 아니다. 이게 수리 처분이다 이거야. 응? 이행 통지가 신고한 사항 이행 통지. 3번. 정답 25번. 옳은 거 고르래. 아이, 이거 질문 너무 좀 많이 냈다.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1번. 사인의 공법행위 공정력 등 인정 안 된다. 여기서는 틀리게 냈고, 그지? 자, 1번 답 아니고 2번은 의사 능력 없는 자가 행정위원회 신청 신고한다. 무효. 응? 유효가 아니야. 무효. X.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주민등록. 그러면 나 여기에 살래야하고 시군구청 가서 전입신고 하잖아. 아니면 뭐 새로 성인인 데는 또 가서 이제 주민등록하고 이사 가면 전입신고하고 이거 다 뭐야? 수리 요하는 신고래. 그래서 키워드 주민등록 중간에 다 빼고 중간에 다 현혹시키는 말 쓴단 말이야. 주민등록 결론은 뭐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거를 분명히 하면 돼. 주민등록.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두 번째 줄 끝에 주민등록의 신고는 말하면 용어가 이제 생략이 됐지만 주민등록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만 하면 신고된 거다. 이 말은 뭐야? 두째 줄에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말과 똑같은 거지. X야. 판례는 수리 요하는 신고로 봤기 때문에 응? 그래서 X가 된 거죠. 응? 3번 X. 그럼 답은 4번이네. 설명 안 해도 됐다. 인허가 의제효과 수반한 거 주신 거 수리 요하는 신고. 자, 4번 정답. 26번 옳은 거 모두 몇 개냐? 이게 제일 몇 개냐가 어려운 스타일. 자, 가 어때? 총칙적 규정 일반법 없다. 오, 나. 그렇지.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행위도 공법적 효과 목적으로. 이건 공통점이야. 공법적 효과 발생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나. 옳다. 근데 다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는 공정력 같은 거 인정 안 된다. 다 X. 부관 못 붙이는 게 원칙인데 있음이 원칙, 없음이 원칙. 그죠? 응? 부관 못 붙이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X. 의사 능력 없다. 무효. 그럼 뭐야? 옳은 거는 하나인데? 가나구나. 가나. 예. 2번이 정답. 2개. 가와 나. 예. 그 다음에 27번. 틀린 거. 자, 일단 딱 눈에 띄는 날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요하는 신고다 아니다? 수리 요하는 신고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전입신고를 받고 수리해 줄지 말지 심사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 동네에 이사 오나? 응? 전입신고 하나 따질 거 없다. 뭐 하나만 보래. 이 사람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지 이것만 따지래. 주민등록법의 목적만 따져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만 온다. 저 거주할 목적이다. 그러면 전입신고 수리해 줘야 된다는 거야. 얘가 부동산 투기하려고 우리 동네로 전입신고를 오는지, 응? 뭐 사회보장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우리 동네로 오는지 이런 거 고려하면 안 된대요. 응? 자, 그래서 그러면 1번 결론이 뭐야? 뭐 여러 다른 이유 이런 거 고려 사항으로 삼을 수 없다. 그거 고려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1번 맞습니다. 다른 의도는 거주의 목적 이거 하나만 보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지. 그 외에 다른 요소는 고려하면 안 된다. 1번 O. 2번 응?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위 승계 신고 수리하는 행정기관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냐 이거야. 응? 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리 요하는 신고고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 행정기관이 수리하는 행위나 수리 거부하는 행위나 다 처분이야. 왜냐면 그 관련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 행사 조치야. 수리를 해주면 어떤 권리 의무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생기지? 즉 종전 영업자에게 내줬던 허가를 취소하고 신고해온 양수인에게 새로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부여해주는 그런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과이기 때문에 처분이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항고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처분이란 얘기지? 3번은 공무원 이거 지난 시간에 공무원 사표 냈어. 물를 수도 있긴 한데 시간상 제한이 있다. 즉 의원면직 처분, 이거로 사표 수리 있기 전까지라면 물를 수 있지만 의원면직 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못 물른다. 됐죠? 그래서 3번도 4번. 그럼 이게 답이 돼. 4번. 그죠? 자, 우선 첫째 주 끝에 어디서 영업한다고? 식품위생법상에 신고를 했대요. 응? 그러면 여기서 영업신고는 뭐야? 보통 영업신고는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예요, 보통. 응? 그러면 얘가 어느 건물에다가 무슨 뭐 술집을 하겠다, 뭐 노래방을 하겠다 하여튼 신고서를 냈어. 근데 얘는 그 노래방이나 술집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이런 노래방 영업 관련 법에 신고 요건을 다 구비했어. 두 번째, 식품위생법상의 신고 요건은 다 갖춘 신고서를 낸 거야. 그런데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을 한대. 그러면 건축법에는 저촉되는 거야. 그죠? 근데 앞에 전제가 뭐야? 식품과 관련된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한다? 우선 적용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런 규정 없고 이 두 개 법은 동등한 호의력 갖는 법이야. 동등한 법이야. 무슨 법이 무슨 법에 우선하는 건 게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트는 거야. 우선 적용됨으로. 그런 뭐가 우선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도 없어서 우선 적용되는 관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 우선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 관계 아니면 양쪽 법의 요건 다 구비돼야만 되는 거야. 따라서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은 갖췄더라도 건축법상의 요건에 안 맞으면 그 신고로 인정될 수 없대. 적법한 신고로. 응? 따라서 마지막 줄에 적법한 신고에 해당된다 S. 응? 그게 됩니다. 정답 4번. 28번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옳은 건데 1번 X. 자, 이거 논리가 어떻게 돼? 지위 승계 신고 있고 수리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행정청이 수리 행위가 있어야 신고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X죠. 2번은 아까 공부한 거 생각해봐. 자기네들끼리 계약 맺고 가게 넘겼는데 이게 계약이 무효래. 그럼 계약이 무효라면 수리해줄 대상인 행위가 없다. 응? 그러면 수리해준 행위는 무효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 2번. 지위 승계가
지휘승계기구와 수리는 일단 됐지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계약이 무효래. 이게 결정적이야. 양도계약이 무효라면, 양도계약 무효! 그럼 어떻게 돼? 수리해줄 행위가 존재하지 않음. 근데도 행정기관이 수리했다면 어떻게 돼? 그 계약의 효력은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거다. 응? 그래서 영업 양도는 효력 발생한다. X. 수리가 있어야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자, 첫째, 자기네들의 양도 계약이 적법하게 존재해야 그거를 지휘승계 신고하면 수리해주면 이제 계약대로 영업이 승계된 효과가 생기는 거지. 근데 계약이 무효, 응? 그치? 두 번째 줄에 양도 계약이 무효. 그러면 어떻게 돼? 수리해줄 대상이 없음? 수리해줄 대상도 없는데 수리했다면 수리도 무효야, 결과적으로. 응? 그러면 양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2번 X. 3번은 이거 아까 나왔다. 수리해줄 대상도 없는데 행정위원회 수리해준 행위는 무효이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으로 지네들 계약이 무효라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거 안 하고 막바로 수리해준 행위가 무효라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번이 옳은 거야.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은 끝에 가서 아까 나왔지. 아직 행정기관의 신고 수리가 되기 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허가를 취소시켰어. 그러면 승계할 입장에 있는 양수인도 우씨 그러고 자기가 승계할 허가가 없어졌잖아. 그리고 양수인도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원고적 격이 있다. 없다라고는 것만 있다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 나왔던 거 정답은 3번이다. 응? 그 다음에 29번. 야, 하나 공부하자. 특별 권력관계. 간만이다. 그죠? 특별 권력관계. 틀린 거 골라라. 그죠? 사실 특별 권력관계도 약간은 시사성이 있긴 있는데 작년에 나온 거.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나? 그죠? 저기 말 삼사관 생도 그저 술 먹은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술 음주했다고 그 퇴학 처분. 그 학칙이 그래. 학칙에 의해서 퇴학 처분한 거. 이거 대법원까지 가서 아니 이게 그 국공립대학의 학생의 그 학교 다니는 관계가 특별 권력 관계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상대방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학칙은 무효. 그래서 그런 규칙을 적용해서 퇴학시킨 거 역시 위법. 뭐 이런 이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사성도 있긴 있어요. 자, 어쨌든 특별 권력 관계. 오늘날의 물론은 특별 행정법 관계 틀린 거. 특별 권력 관계는 법률에 의해서 관계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그치? 맞죠? 법률에 성립되는 건 수용자 수감.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응? 수용자를 수감할 교도소의 수용자와의 관계. 수용자. 또 강제로 군 입대해서 근무한 관계. 그치? 그런 것들. 엊그제도 뭐 기사 하나 나왔던데 그 어디 갔더라? 뭐 편의점 갔나? 어디 가갖고 무슨 이렇게 강도짓 하려고. 왜 그랬느냐? 교도소 가고 싶대. 죄를 짓는 거야. 일부러 교도소 가려고. 자기 지금 살기 힘들다고 교도소 가면 일단 갇혀있긴 하지만 먹이고 재워주잖아. 근데 가고 싶다고 교도소에 들여보내주나? 그 법을 위반해서 강제로 이제 형을 받아야 들어가죠. 응? 참 안타까운 거지. 자, 법률에 의해서 성립되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 근무관계처럼 본인이 동의해서 성립되기도 하고 국공립학교 학생의 근무관계는 본인의 동의해서 성립되죠. 응? 우리 어제 뉴스 나온 거 보면 서울시립대 추가 합격생 사건. 그 서울시립대도 공립대잖아. 그 공립대학교하고 그 학생과의 제약 관계는 특별 권력 관계야. 근데 그 9시가 마감 시간인데 뭐 1초 전에 추가 합격자라고 전화하고서는 그거 웃겨. 그 담당자가 1초 전인가 전화를 딱 걸었다가 9시가 딱 되니까 바로 그냥 전화를 했대. 그 웃기지 않아? 그것도 결국은 이제 구제해 주는 걸로 그 회의 결론이 났더만. 그죠? 자, 2번 공무원 근무 관계가 전형적인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 이 얘기를 하면 독일학자 울레 얘기가 거의 안 빠지지. 울레라는 학자는 과거에 이제 특별 권력 관계로 다 묶어가지고 이거 법치주의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다 이렇게 파악했던 걸 둘로 쪼개보재. 그래서 뭐와 뭐로 쪼개보재. 이제 기본 관계라고 하는 영역과 이제 업무 수행 내지 경영 수행 관계라고 하는 영역 이렇게 둘로 쪼개보자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기본 관계는 그 상대방의 권리 의무 등 이거 법적 지위와 직접 연관된 그런 관계를 기본 관계. 응? 그래서 뭐 국공립학교 학생에 대해서 뭐 입학시키는 조치, 퇴학시키는 조치, 뭐 징계하는 거, 그죠? 또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징계 조치, 뭐 이런 것들이 기본 관계. 근데 이제 조직 내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서 뭐 상급자가 지시 명령하고 이런 거 있지. 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내리는 지시 명령 이런 거는 이제 업무 수행 또는 뭐 번역어니까 경영 수행 관계 이렇게 말해가지고 둘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 상대방 특별 권력 관계 맺은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법적 지위에 영향 주는 조치와 연관된 것은 기본 관계라고 그 기본 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는 법치주의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위법하게 하면 다 소송 대상이 되는 거로 봐야 된다. 그러나 경영 수행 관계라고 하는 영역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뭐 업무와 관련된 지시 명령을 내리고 이런 거는 경영 수행 관계라고 해서 그거는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 그래서 거기는 사법심사 재판 대상이 안 되는 거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울레 그러면 일단 기본 관계, 경영 수행 관계 둘로 나누자 그런다. 어디만 어느 영역만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로 보자. 기본 관계 영역만. 응? 따라서 그러면 두 번째 줄, 첫째 줄에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명령 내리는 거. 이거 상관이 직무에 관해서 지시하는 거야. 이건 기본 관계가 아니고 경영 수행 관계라는 영역으로 봅니다. 응?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 아닌 거로 봅니다. 응? 아니 그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럼 뒤집어. 공무원이 상급자가 오늘 무슨 업무 처리해 지시했어. 위법이라고 소송을 이 소송대상이 되는 거로 안 보겠지. 응? 오늘 어디로 출장 갔다 와 이거 갖고 업무 지시에 대해서 소송한다. 상식적으로 그거는 상대방의 권리 의무 이 법적 지위 신분에 직접 영향 주는 건 아니다. 그건 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에 관한 거다. 그런 거는 기본 관계로 안 봅니다. 기본 관계인 것만 사법심사 대상이니까. 3번 X. 오늘날은 과거처럼 법치주의가 전혀 적용 안 되는 관계로 안 봅니다. 적어도 상대방의 기본권 제한하고 권리, 법적 지위, 신분 이런 거 침해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법하게 하면 재판 대상이 되는 거로 보죠.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지난번 문제가 많이 들어갔지.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행정 입법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우선 리마인드. 행정 입법하면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다. 근데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 즉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법과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법. 그래서 이런 붙이기를 국민에게까지도 효력 있는 법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이다. 그래서 법규 명령이라고 칭하고 조직 내부에서만 구성원들에게 효력 갖는 법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조직 내부법이라서 행정명령 또는 더 많이 쓰이는 말이 행정규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두 종류로 크게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명령은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대통령령도 있고 총리령도 있고 장관이 만드는 부령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종류로 누가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그 효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국회가 만든 법률과 같은 효력 인정받는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거로 또 하고 그 다음에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 법률 종속명령 이렇게 또 효력 정도를 갖고 나눌 수도 있고 또 법률보다 효력이 낮은 거는 두 종류로 또 나눠서 또 그게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뭐뭐 정해라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는 걸 위임명령. 네, 법률을 집행을 하는 데 필요한 절차, 법집행 방식 이런 세부사항 정해놓은 걸 집행명령 이렇게 해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또 그렇게 나누고 그죠? 그런 구분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만들 때 또 절차 대통령령 만들 때는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쳐야 되지만 나머지 것들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행정기관이 만든 법에 잘못 만들었어. 법 자체 잘못 만들어서 하자 있게 만들어서 상위법에 어긋나게,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법은 무효만 있어. 그냥 효력이 있냐 없냐, 이 무효냐 유효냐 이것만 따지지 뭐 위법은 있지만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 이런 게 없어 법은. 그건 논리적으로는 공정력이라는 게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법규명령에 하자 있으면, 행정규칙에도 하자 있으면 다 무효입니다. 그냥 정도 관계없이, 하자 정도 관계없이.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규명령이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위법이다, 원칙 그 법 자체를 갖고 재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소송 대상이 안 돼, 원칙이, 그죠? 단 예외, 법 규정 자체, 공무원이 집행행위 안 해도 법 규정 자체만에 의해서도 그 내용, 써진 내용만으로도 바로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 주는 조치다. 이러면 그거는 만들어 놓기는 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실적으로는 법 집행행위인 처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처분성 인정해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어. 무슨 내용의 법을 만들어라 하고 의무가 부여되는데 안 만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그걸 입법 부작이라 그래. 행정이 법 안 만들면, 이거 행정이 법 안 만들고 있는 거 위법이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나 없나? 안 된다. 그거는 구체적인 집행 조치인 처분을 안 할 때 그걸 이제 소송 대상인 부작이라고 해서 그걸 위법으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하는 거죠. 추상적인 법 안 만들고 있는 거 그 자체 갖고는 개인의 권리 의무가 직접 아직 침해된 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 안 만들고 있는 것을 바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 그래서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 아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연결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뭐야? 조직 내부법으로 생각나는 거. 행정규칙 만들 때는 법률에 근거 없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자기 업무 범위 내에서 알아서 만들 수 있다. 응?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법규성이 없어서 대외적 효력은 없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으로 공무원들이 따라야 될 의무는 있어. 안 따르면 징계는 받아. 그렇지만 행정규칙에 만들어진 정해진 대로 업무 처리를 안 했다, 그래도 그 위법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 조치가 위법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공무원들 징계 대상이 될 뿐, 그죠? 그런 얘기. 다만 이제 형식과 내용이 일치 안 하는 경우 꼭 있죠. 그래서 만들어 놓기는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든지, 또 반대로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이름을 붙여 만들기는 뭐뭐에 관한 고시, 훈령, 예교 막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용은 또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상위법의 내용이 될 보충적 사항을 정해놨다. 그러면 이걸 국민의 효력 있는 법으로 봐야 되는지 조직 내부법을 부분한 행정규칙으로 봐야 돼. 이런 게 논란이 있죠. 네, 그런 거 이제 논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입법 1번 틀린 거 고르라 그랬어. 네? 질문 1번. 자, 국가행정기관에게 국회에서 법률 정해놓으면서 뭐뭐에 관한 건 행정기관 누가 정해라 하고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국가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돼요. 응?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권력분리 원리 위반이야. 입법부가 자기의 임무를 포기하고 행정부에게 다 법제정 권한까지 다 넘겨주는 모양새가 돼서 절대로 안 돼. 근데 혹시나 해서 우리 행정입법 공부하다 보면 포괄적 위임해도 되는 거 있잖아. 그래, 그 지방자치단체가 뭐 조례 정할 때 이건 국가행정기관에게 국회에서 뭐 정하라고 위임하는 거지 절대로 포괄적 위임이 있을 수 없어요. 국가행정기관에게 국회가 법률로 뭘 정해라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해야 되냐는 뭘 정하라고 위임하냐 그 정할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거, 국민에게 뭔가 침익적인 걸 정하라고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범위를 좀 더 국회가 더 정해놓고, 그다음에 좀 국민한테 이익되는 걸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어떻게 돼? 좀 덜 구체적이라도 괜찮다. 그지? 완화돼도 됩니다. 그러면
1번 두 번째 줄 맞죠? 둘째 줄을 보니까 뭐 국민에 대해서 뭘 처벌하도록 하는 거, 세금 부과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걸 정하라고 위임할 때는 강화되겠지. 국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정하고 위임해야 돼. 그죠? 강화된다. 맞고. 그 다음에 그러나 2번 중요한 거는 조례에 대해서 위임할 때요. 딱 한 단어야. 조례에 대해서 위임할 때는 어떻게 해도 돼?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무방하다. 조례에 대한 위임, 포괄적 위임, 허용. 이건 지방자치보장 뭐 이런 거 차원에서. 3번은 응? 자, 일단은 첫째 줄 문제 보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위임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뭐로 정했대? 뭐 고시, 뭐 훈령, 뭐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놨나 봐. 그러면 두 번째 줄 이거 상위법에서 위임 됐잖아. 정해라. 응? 위임을 받아서 정해놨어. 근데 두 번째 이거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규 명령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맞나요? 응? 여기서 한번 고민해봐.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권한 줘서 위임 받아서 정해놨는데 그럼 이거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못 되는 거야? 왜 못 돼? 결론은 맞아요.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규 명령이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서 뭐뭐 정해라 그러면 그 정하라는 내용에 맞게 정해야 되겠지?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형식도 따라야지. 상위법에서 뭐로 정하라 그랬대?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로 정하라는 거야? 부령. 그래요? 그럼 행정위원이 만들어 놓고 법 이름에 무슨 법? 시행규칙 이렇게 이름 달고 내용 정해놔야 돼. 근데 지멋대로 뭐뭐에 관한 고시 이렇게 정해버린 거야. 그러면 내용도 위임한 내용대로 정해야 되지만 형식도 딱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면 형식도 지정을 해서 이런 이름에 이런 명칭으로 법 만들어라 하면 그것도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말을 안 들었어.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이게 포인트야. 시행규칙으로 정해라 했는데 행정위원이 멋대로 고시 등 행정규칙을 정하면 그럼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이 될 수가 없대. 왜냐면 위임 상위법을 안 지키게 된단 말이야. 응? 근데 기껏해야 조직 내부에서 효력하는 행정규칙이 될 수는 있어도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5. 그러면 1, 2, 3이 다 맞으면 4번이 답. 아까 얘기했네. 자, 첫째 하자 있는 법규 명령 뭐야? 하자 정도가 어떠냐 상관없이 무효만 있어요. 무효. 응? 취소란 없어. 취소행위가 나오는 거는 공정력이 인정되는 법 집행행위. 거기에만 하자 정도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 사유 나누지. 법은 그런 거 적용 안 돼요. 하자 있는 법은 그냥 하자 있는 법은 다 무효 이렇게 생각하세요. 응? 취소는 없음. 하자 정도 관계 없음. 답 4번. 문제 2번. 틀린 거 고르래. 틀린 거 모두. 가. 자, 문제 구조 뭐야? 원래 위임명령 얘기를 하는 거야. 위임명령 뭐가 있어야 돼?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위원이 위임 받아서 만들었대 안 만들어놨대? 응? 위임 받아서 만들어냈다는 거야. 첫째 줄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위법부터 위임을 받아서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위임명령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대? 상위법이 개정돼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여기서 소급하여가 X가 된 거예요. 이 문장 나오면 항상 그 부분 봐. 언제부터 요거만 잘 봐. 다른 데는 틀리게 만들 부분이 없어요. 소급하여가 아니고 상위법 근거 없어진 그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소급하여 X. 그때부터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응? 자, 그 다음에 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틀린 거 다 그랬으니까 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판정하면 대법원은 누구한테 통보해 줘야 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 법무부 장관이 X지. 이거 행정소송법 규정. 응? 그래서 둘째 끝에 법무부 장관 X,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 틀렸어요. 가, 나가 다 틀렸네. 가나가 들어가야 돼. 다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라 어때? 이미 얘기 다 했네. 그러니까 뭐 입법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대상 안 됨. 없다라고 했으니까 O야. 답은 1번. 가나. 다만 오라. 그 다음에 문제 3번 틀린 거. 자, 지문 1번 뭐 만든대? 행정조직 내부법 행정규칙 만든대. 국민하고 효력 갖는 법은 행정위원회 멋대로 못 만들지. 근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 갖는 행정규칙 만들 때는 그건 행정부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국회로부터 법률에 의해서 뭐 이런 거 만들어라. 권한 없어도 만들 수 있어. 행정규칙 법률에 근거 없어도 만들 수 있음. 법률 유보 원칙 적용 안 됨. 안 받음. 2번은 자, 앞에 이거 맞아? 행정규칙 법규성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원칙론으로 따지면 조직 내부법이야. 법규성이란 건 국민하고의 효력이 있는 법이냐 아니냐지. 국민하고 효력이 있는 법일 때 그걸 법규성이 있다 그러지. 법규성 없는 건 맞습니다. 원칙은. 그런데 그러면 법규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공무원이 지멋대로 이거 난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못 따라. 이거는 별개지. 응? 그러니까 법규성 없는 거는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 하위 공무원은 이 행정규칙 누가 만들어? 상급기관 내지 상급자가 만드는 거잖아. 만들어서 이렇게 업무 처리해라, 이렇게 근무해라 내렸는데 하급자가 나는 그거 잘못 만들었다 생각해. 나는 못 따르겠습니다. 지멋대로 판단하고 안 따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받게 됩니다. 응? 지멋대로 판단해갖고 복종 거부할 수 없어요. 응? 물론 어느 때만 복종 거부해도 돼. 명백하게 위법. 명백한 위법. 응? 업무 처리를 하는데 분명히 이거 뭐야? 이거 법에 어긋나는 게 명백한데도 그걸 상관이 하래. 그런 건 거부해야 돼. 명백하게 위법이 아닌 이상은 복종해야 됩니다. 응? 지 마음대로 복종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 2번이야. 잇따라 그렇지 거부할 수 있다. 명백한 위법이 아닌 한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응? 그래서 2번 답. 그 다음에 자,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법으로서 공무원이 행정규칙대로 업무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행정규칙에 위반되게 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그 공무원 행위가 바로 국민하고 사이에서 위법인 행위? 아니야. 또 행정규칙이 정한 대로 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바로 그 조치는 적법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법한 조치인지 적법한 조치인지는 뭐에 따라야 돼?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에 위반했는지 여부가 그걸 결정하는 거고, 다만 그 행정규칙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참작하는 사항이야. 그 정도지 이거에 의해서 위법인지 적법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아니야.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에 위반했는지 여부가 위법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잣대입니다. 응? 그래서 그럼 3번 행정규칙 위반하는 행위 그거만 갖고 바로 적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법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규칙에서 정한 대로 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또 적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응? 그런 얘기죠. 맞고 4번은 야 이거는 또 어떻게 키워드 찾아야 될까?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면 좋긴 한데 우선 대통령령이야. 응?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법 이름에서 힌트가 나오는데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통령이 만든 법. 근데 내용은 뭐 정해놨어? 무슨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부과, 뭐 위반하면 과징금 얼마 부과 이렇게 해서 위반행위 종류별로 과징금 액수, 부과할 액수 쭉 정해놨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처분 기준을 정해놨어. 제재하는 처분 기준. 그러면 이거 국민에게 효력 있는 법이다 아니다? 법규 명령으로 본다 안 본다? 법규 명령으로 보죠. 판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건 국민하고 효력 있는 법으로 봐요. 처분 기준. 응? 봤어? 정해놓은 거. 그러면 첫 번째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통령령에서 뭐 위반하면 얼마, 뭐 위반하면 얼마 이렇게 딱 정해놨어. 그럼 그거 위반 행위마다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걸까? 아니면 그런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위반 행위마다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액 최고 한도를 정해놓은 거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 부과해라고 재량을 준 거냐? 어떤 거로 봤어? 판례.
재량. 그러니까 한두 획을 정해놓은 거지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고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점이야.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처분 기준 정했다. 법규명령이다. 근데 이게 또 그 법규정 여하에 따라서 최고 한도액을 정해놓은 거로 판결한 것도 있고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라고 정해놓은 거다라고 판결한 게 있고 이게 거기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과징금은 최고 한도액을 정한 거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자,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은 옳은 거 올려라. 일단 동그라미 1번 위임명령은 뭐 받아서 만드는 게 그래서 이름이 위임명령이야. 상위법으로 또 위임받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위임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상위법이 어떻게 위임을 해야 돼? 야, 니네 행정기관 어디 행정기관 니네 무슨 사항에 대해서 어디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뭘 정해 이렇게 무슨 사항인지 그걸 개별적으로 딱 찍어서 대상을 지정을 해서 어떤 내용 어느 범위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범위를 한정을 해서 그게 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만 한다는 거야. 동그라미 2번. 그럼 답은 1번인데 옳은 거 오라 그랬어.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을까? 자, 우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새로운 사항을 정하려면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는 정할 수가 없고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을 받아야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첫째 그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이거는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야만 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임받은 위임명령으로만 정해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알아야 될 짓이 그 앞에 집행명령이 있지. 집행명령은 내용적으로 뭐에 대해서 정해놓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법을 상위법, 법률을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놓는 거야. 집행하는 절차, 집행하는 방법 이런 거 정해놓은 게 집행명령이야. 그런 거라 정하는 거지 이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응? 그래서 거꾸로 가면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한 건 아니고 이미 상위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 정해놓은 거 현장에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법 집행 방법만 정해놓은 거 그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위법으로 또 무슨 위임 이런 거 안 받아도 만들 수 있어요. 즉 헌법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은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만들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도 정할 수가 있어. 뭐뭐 정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거 없어도. 응? 자, 정리하자면 둘째 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 이거는 뭐로만 정할 수 있다? 위임명령으로만 정할 수 있다. 위임받아서만 위임명령으로만.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딱 구분. 응? 따라서 이번에 3번은 우선 키워드가 뭐야? 국회 전속적 사항. 그러면 원래 말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서 국회더러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해놓은 걸 그렇게 부르지. 그러면 말 뜻대로 하면은 뭐 어떻게 돼? 그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러면 싸그리다 모든 걸 다 국회가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 응? 그거는 그 헌법에서 국회들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 것의 의미는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이런 의미지 그 세부적인 것까지 모든 걸 다 국회가 다 법률로만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아.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뭐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으로 헌법에서 지정해 놓은 거라도 빠짐없이 다 법률로만 정해야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법률로 꼭 정해놓되 나머지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행정기관에게 정하라고 위임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세부사항은 위임해도 돼요. 중요한 사항은 위임하면 안 되고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지만 응? 그래서 의미가 X. 4번은 아까 나왔던 거다.
하자 있는 법은 무조건 다 무효야. 정도 안 따져, 하자 정도. 응?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고. 자, 5번까지 5문제 하고 마무리를 칩시다. 자, 5번까지 오늘은. 그럼 5번 틀린 거 올라라. 자, 그러면 1번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집행명령. 그러면 핵심 결론은 뭐야? 집행명령 해놓고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근거, 개별적 수권, 구체 근거 없어도 만들 수 있나요? 그렇다 그랬지. 위임 명령은 뭐 정해라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위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집행명령은 그런 것까지는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국민의 효력 갖는 법 권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행정기관이라면 적어도 상위법 내용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을 정해놓는 것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응? 네, 그래서 집행명령은 두 번째 줄 상위법으로부터 뭐뭐 정해라, 이거 집행에 관해서 정해라고 권한 안 주어져도 된다. 만들 수 있다. 응? 5. 이게 위임명령하고 차이점이잖아. 응? 두 번째 2번 뭐 나왔어? 행정기관이 대통령령 형식으로 만들 뭐뭐 시행령. 근데 내용은 뭐 공무원들 사무 처리하는 처분 기준 정했대. 근데 아까 봤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뭐로 본다 그랬어? 법규명령으로. 응? 5. 응? 3번은 두 개다. 입법 부작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 그럼 뭐 소송은 안 돼. 입법 부작위,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라고 의무가 주어졌는데 안 만들어. 그렇다고 이거 부작위법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 못 해. 그러면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될까? 법 안 만든 거에 대해서? 응? 일단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법을 만들어야 돼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만들어갖고 내가 손해 입었으니까 국가배상 청구해서 배상을 받든가, 아니면 법을 만들어 놓도록 할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소송은 안 돼. 법원의 소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헌법재판소에다 청구하는 게 있어.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만들어서 자기의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내면서 뭐라 그래? 행정위원회 법을 안 만들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 헌법소원, 그러니까 줄이면 입법 부작위. 자, 아까 되는 거 뭐라 그랬어? 손해배상 청구.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이 두 가지는 가능해. 근데 안 되는 거 뭐라고? 행정소송으로서 부작위법 확인. 요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거 잘 정리.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 3번까지 맞네 다? 답이 4번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자, 행정기관이 만든 법 위임받아서 만들었대잖아. 위임명령이래. 근데 그 위임 만들라고 권한을 준 상위법이 어떻게 됐대요? 위헌결정 났다는 거야. 그러면 그 근거 위임거 내는 법률 위헌결정이 선고, 여기서 이걸 풀면 결국 위임명령 만들라고 권한 준 상위법 규정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위임명령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위임명령도 같이 효력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존립의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응?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고쳐야 돼?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선고되더라.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된다? 그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제정됐던 법규명령, 즉 위임명령도 원칙이 같이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생각. 위임명령은 뭐가 있어야 만든다고? 상위법부터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만드는 건데, 위임 근거가 사라지면 위임명령도 같이 사라져. 근데 집행명령은 어때? 집행명령은 상위법으로 또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래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 상위법 존립 근거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집행명령 제정을 했는데 상위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집행할 상위법이 없으면 집행명령도 같이 없어져. 왜냐면 집행할 법이 없어졌잖아, 상위법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집행명령이 없어진 건 아니고 살짝 개정이 됐어.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법을 집행하려고 만들어놨는데, 집행명령 만들었는데 개정이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개정된 법하고 집행명령 만들어 본 거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안 생겨. 그러면 집행명령 그냥 계속 효력 유지된다는 거. 이제 뒤에 문제 풀 때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5번은 4번이 정답이겠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보고 좀 속도를 빨리 내야 됩니다. 우리 문제 되게 많이 풀어야 돼요. 시간에. 응? 어떤 거는 좀 이게 중첩되는 거 좀 건너뛰고 이렇게 답만 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수고했습니다.